증상만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위암. 그 위가 아니네. 위암이 아니고 십이지장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암 발병률 1위 위암. 정확한 진단법은 무엇인가? 아주 검사 힘드신 검사인데 잘 하셨어요. 네. 야간 활동이 많은 현대인. 한밤의 유혹, 야식이 늘고 있다. 비만부터 호르몬 결함까지 무심코 먹는 야식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린다. 참을 수 없는 유혹. 하지만 건강에는 해로운 야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곳은 경복궁의 근정전입니다. 500년 조선 왕조를 이끈 왕들의 모습인데요.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한글을 창제한 분이죠. 세종, 그리고 탕평책을 펼친 영조, 마지막 임금 순종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중 가장 장수한 임금은 바로 영조였습니다. 82살까지 살았는데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다고 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더 오래 살았고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보다도 많습니다. 영조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적게 먹는 대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중단하고 수라를 들 만큼 아주 규칙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은 저녁 식사 후 밤잠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야간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아예 먹지 않기란 참 힘든데요. 한두 번 먹기 시작한 야식이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정원관 씨와 매니저 김태인 씨. 작년 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몸무게는 비슷했다. 10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매니저 김태인 씨는 여전히 비만한 반면 정원관 씨는 체중이 16kg이나 줄었다. 예전에 이게 허벅지랑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지를 못하고 어디 방송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 그냥 인터뷰할 때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꽈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돼. 이 허벅지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부딪히니까 이게 안 되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나는 소원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게 소원이다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나도 모르게 이제 뭐 그 뚱뚱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생활이 됐죠. 80년대 인기 댄스그룹 소방차의 멤버로 유명한 정원관 씨. 뚱뚱한 몸이 트레이드마크였다. 작년 3월부터 방송을 쉬고 사업과 체중 감량에 몰두했다. 1년여 만에 방송에 복귀한 정원관 씨.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왜 소방차 하면 저는 중학교 때 소방차 분들이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소풍 가서 따라오고 그때는 이 뚱뚱한 사람이지만 날렵한 게 논란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가 봐도 표준 체형에 오히려 근육이 많이 보이는 몸짱에 다가서는 모습. 그래서 와 멋있다. 살 진짜 많이 뺐다. 그리고 얼굴이 저렇게 작았나? 그게 첫 느낌이었어요. 비닐 없는 걸 하나 꺼내고 16kg의 체중 감량 후 바지 사이즈는 40에서 32로 줄었다. 요게 한 작년 봄까지도 제가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야, 이게 제 촬영을 위해 입어본 바지. 불과 1년 전에 입었던 옷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 허리가 이만했나 하는 게 이게 섬뜩하네요, 정말. 예? 정원관 씨가 요요 현상 없이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것은 꾸준한 운동 덕분이다. 하루 1시간 30분의 달리기와 근력 운동.
지난 1년 동안 꼭 지킨 원칙 중 하나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쪘을 때는 이거 3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게 이게 안 돼갖고 배가 겹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갖고 이거 3개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50개는 그냥 편하게 하죠. 일주일에 못하면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네, 거의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의 365일 중에 한 360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했어요. 아침에 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재밌어요. 하고 나면. 다음은 식습관. 정원관 씨가 지킨 식사 원칙은 단 2가지였다. 첫째는 하루 3끼를 반드시 먹는 것. 대신 음식의 종류는 달라졌다. 기름진 음식에서 야채 위주로 바꾼 것이다. 삶은 돼지고기에 각종 야채를 올려 먹는 보쌈. 이것은 아들의 체중 감량을 위해 어머니가 개발한 특별식이다. 공복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높지 않다. 또 하나는 야식을 끊는 것이었다. 불규칙한 스케줄 때문에 자주 먹었던 야식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녹음실에서 녹음하면서 야참 시켜 먹고 아니면 방송하면서 중간에 뭐 밤샘 하는 게 있으면 중간에 김밥 시켜 먹고 햄버거 시켜 먹고 우리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우리는 워낙 그 불규칙적인 무슨 우리는 어떤 스케줄이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 때문에 움직이고 여기는 유동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참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배고프면 우리 먹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새벽에 뭐 이런데 뭐 그냥 배고프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먹고 뭐 이런 식습관이 됐죠.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모두 끝냈다. 잠들기 전 먹는 야식이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 이런 것들 먹고 그 이후 시간은 활동량이 별로 이렇게 덜한 시간인데 많은 걸 먹으면 이게 또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피하는 게 좀 좋고 중간에 뭐 야식을 먹거나 이런 만약에 제가 야식을 먹었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한 3-4시간을 자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나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뭐 바깥에 산책을 하거나 아니 뭐 TV를 보거나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생활 습관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됐다는 얘기죠. 야식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와는 달리 20년 넘게 계속되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공복감 때문에 밤에 깨기를 여러 번.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야식을 먹고 싶을 때는 칼로리가 낮은 야채로 먹기로 한 것이다. 제가 그거 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워낙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느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거. 그래서 또 이게 잠이 안 와서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 양배추가 있잖아요. 양배추, 오이, 당근 이게 저의 그 식생활의 가장 그 일부분 큰 부분을 차지했던 야채들이에요. 여기에 뭐 파프리카라는 거 요즘에 있잖아요. 그것도 씹어 먹기에 굉장히 달고 괜찮아요. 그런 것들 먹으면서 약간의 허기를 좀 채우고 그런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반면 20살 이후 체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김태인 씨. 그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대략 오전 10시. 일이 밤늦게 끝나다 보니 기상 시간이 보통의 직장인보다 훨씬 늦은 편이다. 아침은 물 한 잔이 전부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예, 거의 물만 많이 마시고요. 또 어제 막 음식을 늦게